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. 호수 위에는 피할 곳이 없었다. 하지만 우리는 노를 젓는 대신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. 세상의 모든 것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내 품에 안긴 그녀만큼은 완벽하게 안전했다.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거대한 폭우를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. 우산조차 소용없는 그 잔인한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종종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곤 하죠. 하지만 아주 가끔은 그 폭우 속에서 기꺼이 나의 처마가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. 늦은 밤 인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윤집중입니다. 지난 노트북 1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를 안아주기 위해 기꺼이 나를 비워내고 묵묵히 관계의 성벽을 쌓아 올렸던 인내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.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거센 비바람 앞에 홀로 내던져졌을 때 기꺼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그 다정하고 단단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흔히 화창한 날의 웃음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만 누군가의 진짜 진심을 보게 되는 순간은 오히려 하늘이 무너질 듯 캄캄한 위기 속일지도 모릅니다. 거센 폭우 속에서 기꺼이 서로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노아와 엘리의 이야기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. 비바람이 거세질수록 엘리의 체온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. 차가운 빗방울이 살갗을 때렸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았다. 이 거대한 호수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피난처였다. 그리고 폭우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한 순간 나는 14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절박한 진심을 토해냈다. 난 당신에게 300통의 편지를 썼어. 당신이 떠난 뒤에도 매일같이 편지를 썼다고.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었어. 그 말을 들은 엘리의 두 눈에 맺힌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. 그녀는 흠뻑 젖은 내 목을 두 팔로 강하게 끌어안으며 외쳤다.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.
우린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. 우리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처럼 뜨겁게 입을 맞췄다. 하늘이 무너질 듯 쏟아지는 폭풍우도, 14년이라는 길고 잔인했던 오해의 시간도,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지탱하며 뜨겁게 요동치는 두 심장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었다. 폭우 속에서 서로가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는 문장. 그 구절을 가만히 소리내어 읽다 보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어느 잔인한 계절이 떠오릅니다. 누구에게나 삶의 궤도가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벼랑 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제게도 온 세상의 화살이 저를 향해 날아오는 것만 같았던 억울하고도 무서운 위기의 날들이 있었습니다. 내가 쌓아왔던 작은 세계가 실체 없는 오해와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때, 저는 항해해야 할 기력조차 잃은 채 스스로 멘탈이 무너져 한없이 소극적이고 시무룩한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의 서늘한 수군거림이 살을 애는 칼바람처럼 느껴져 내 손에 쥐어진 노마저 다 놓아버렸던 그 캄캄한 순간, 기꺼이 그 위태로운 배에 함께 올라타 내가 놓쳐버린 노를 쥐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. 나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빗방울이 그녀에게까지 튈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.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 역시 그 거친 폭풍우 속에서 속으로는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는군요. 하지만 그녀는 무너져가는 저를 대신해 주도적으로 노를 잡았습니다. 여긴 비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우리가 잠시 피하는 게 상책이야.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. 속으로 삼킨 두려움보다 나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을 겁니다.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저를 이끌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그 단호함, 그리고 얼어붙은 제 마음을 수없이 녹여주던 그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들. 내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려졌다고 믿었던 순간, 누군가 기꺼이 나의 오명과 상처를 나누어 짊어지며 캄캄한 바다의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것. 그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엉망진창인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, 그 억울한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보겠다고 없는 용기를 억질로 내는 제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역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아났다고 했습니다. 일방적으로 저 혼자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. 거센 비바람 속에서 한 사람은 세상의 방패가 되어주고
또 한 사람은 그 떨리는 등을 단단히 받쳐주면서 결국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꽉 끌어안고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.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무지개가 뜨는 것은 아닐 겁니다. 시간이 흘러 저의 그 매서웠던 폭풍우도 끝이 났고 거친 파도 속에서 나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과도 결국 각자의 길을 향해 흩어졌습니다. 모든 위기를 함께 이겨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반드시 영원이라는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. 하지만 결코 저는 그 시간을 실패라 부르지 않습니다. 나조차 나를 포기하려 했던 벼랑 끝에서 떨리는 손으로 나의 방향키를 쥐어주고 세상을 향해 방패가 되어 주었던 그 기억. 그 압도적인 구원의 시간은 제 삶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저를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. 내 곁을 떠나갔을지라도 그 시절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순도 높은 용기와 다정한 말들만큼은 제 인생의 노트북 한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필체로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. 여러분은 인생의 폭우가 쏟아지던 날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기꺼이 우산을 씌워주며 방향을 알려주었던 사람을 기억하시나요? 혹은 지금 당장 매서운 비바람 속에서 노를 잃어버린 채 홀로 떨고 계신 건 아닌지요? 만약 지금 캄캄한 폭풍 한가운데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.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, 당신의 손을 잡아줄 그 따뜻한 나침반 같은 존재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요.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의 빛 속에서 당신을 이끌어 주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밤은 속으로 가만히 안부를 물으며 고마움을 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노트북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겠습니다.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린 찰나의 인연, 그리고 이 노트북이 기어코 빚어낸 생의 마지막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거친 세상 견뎌내시느라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. 다들 빗소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. 저는 윤집중이었습니다.